옛날 어느 대감댁 안사람인 최부인은 마음씨가 곱고 인자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녀를 따르는 하인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최부인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월이를 보니 안색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예, 사월아, 잠깐 이리 좀 와보거라. 예, 주인마님 부르셨습니까?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이 안 좋구나. 왜 그러느냐? 그게 말입니다. 사실은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고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거라.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해서. 괜찮으니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 사타구니에 주먹만 한 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허나 점이 보이지 않는 곳인데 그렇게 고민할 것까지 있느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이냐?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나도 가슴에 사마귀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사실은 점이 있어서 고민인 것보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놀리는 게 아닙니까? 칠복이도 놀리고 덕파리도 놀리고 얼마 전부터는 멍청한 돌쇠놈까지 저를 놀립니다. 아, 그렇구나. 남의 단점을 놀리다니 몹쓸 것들이구나. 가만,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설마 내 사마귀도 놀리는 것은 아니겠지? 내 이것들을 그냥 아주 요절을 내버려야 되겠구만. 흥분한 최부인에게 사월이가 주인마님, 그래도 대감마님께서는 안 보이는 큰 점은 복점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원님이 계시는 관아의 담벼락이 어찌된 영문인지 공중변소가 되고 말았다. 이에 원님은 노발대발하여 아래 것들에게 엄히 단속하라고 일렀다. 아니,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담벼락에다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내 잡히면 엄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어느 날 결국 4사람이 잡혀왔고 원님은 한 사람씩 문초하기 시작했다. 발칙한 놈들 같으니라고 내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 첫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너무 급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놈, 시끄럽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자물쇠장수이옵니다. 그래, 자물쇠장수라.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에다 자물쇠통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대장장이 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쇠망치로 두드려라. 다음 세 번째,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목수이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단 말이지.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대패질하도록 하여라. 마지막 네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엿장수이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 어림없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잡아당겨 쭉 늘리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일생을 주색에 파묻혀 살아온 한 노인이 어떻게 또 새로운 첨을 맞아 즐겁게 살까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남학신을 신고 2층을 올라가 커다란 북 위에 구슬을 던져서 튕기는 꿈을 꾸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요상한 꿈이냐? 노인은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해서 곧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하게 했다. 점쟁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남학신을 신고 2층에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이며 구슬을 가죽으로 된 북 위에 굴려 튀는 것은 솔개가 높이 나는 것 같이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아무 생각 없이 또 첩을 얻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정열을 불태우며 향락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아이고 좋다 좋아.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러나 노인은 한 달도 못 가서 그만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용한 의원을 불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젠 약도 소용없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보시게 의원 양반, 내가 아주 좋은 꿈을 꾸어서 그걸 따랐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어. 노인은 한탄하며 의원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의원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해몽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의 연세로 남학신을 신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간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노인은 다시 손을 내밀며 의원을 붙잡고 물었다. 의원 양반, 그럼 구슬을 부부 위에 던져튀는 것은 무슨 뜻이요? 이에 의원은 딱하다는 듯이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두 장으로 만든 북 위에다 구슬을 던졌다 함은 두 사람의 살가죽 사이에 알이 끼어서 터져 죽게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후 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고 막 돌아서는데 마침 갓 혼인의 새 신부가 된 친구가 물을 기르러 왔다. 신부를 본 노처녀는 물동이를 인 채 첫날 밤 얘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맹수가 첫날 밤 이야기 좀 해주렴. 이에 신부는 생긋이 웃으면서 첫날 밤의 경험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신방에 들어가 앉으니 신랑이 보고 좋아하면서 나를 껴안았어. 그러고는 내 몸을 더듬더니 내 옷을 홀랑 벗기고 안아서 이불 속에 반드시 눕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신랑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 신랑도 옷을 벗고 내 배 위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딱딱한 것을 가지고 내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누르고 휘젓는 것 같았어. 그런데 말이지, 얼마 후에 그만 내 온몸이 갑자기 고단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쪽 빠지면서 정신이 황홀하고 몽롱해지더니 아롱아롱하게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야. 노처녀는 신부의 말에 몸을 흔들며 빨리 말하라며 재촉하였다.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계속 얘기해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절로 목에서 탄식 소리 같은 것이 나오더니 나는 무슨 애원하는 것 같은 외마디 소리를 계속 질러댔어.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너무 좋고 흐뭇해 어쩔 줄을 몰랐는데 도대체 신랑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알 수가 없어. 순덕이 너도 빨리 시집가서 겪어봐. 신부가 이와 같이 설명을 하자 얘기를 다 들은 노처녀 순덕이는 흥분을 진정하지 못하고 몸을 떨며 팔에 힘을 잔뜩 주어 물동이 꼭지를 힘껏 잡아당기며 응, 그래. 그렇게 좋았단 말이지. 하며 발을 구르자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가 와장창 깨지면서 몸에 한 동이의 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말았다. 이를 본 신부가 다시 말하길. 아, 맞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흠뻑 젖더니 축축해졌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디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 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파리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 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 주머니와 돈 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파리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그날 밤 냉큼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다른 귀신들이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울 주머니가 한 개뿐이 없느냐? 네, 한 개뿐입니다. 우리 셋이 이번에 팔도귀신 노래자랑에 왕방울 자매로 나가야 하거든. 그러니 노래 방울 주머니가 2개가 더 필요하다.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어서 2개를 더 내놓아라. 아이고 귀신님, 주머니는 한 개뿐입니다요. 정말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비슷한 방울 주머니라도 내놔라. 분명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만약 뒤져서 나오면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귀신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에 사내를 살펴보던 귀신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달린 볼록한 방울 2개는 무엇이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내는 방울 주머니 3개를 모두 떼주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기르는 농부네 집으로 나이가 지긋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이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인장 계시오. 있으면 잠깐 나와 보시오. 그 소리를 들은 그 집의 어린 딸이 나와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님이 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내 아버지 집에 계시냐? 잠시 손님을 살펴보던 어린 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저씨, 황소 씨를 받으러 오신 분 맞죠? 아버지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시 한 번 봤는데 열량이면 돼요. 건강하고 족보도 있는 놈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비싸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5냥짜리도 있기는 해요. 그치만 그놈은 족보도 없고 몸도 약하고 골골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손님이 벌컥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다. 야, 이 녀석아. 그게 아니라 내 오람이 되는 놈이 내 딸을 임신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애비 집에 있냐 없냐? 애비 있으면 당장 나오라 그래. 그 말을 들은 딸아이가 말했다. 아하, 그러시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아버지를 만나보셔야겠네요. 전 우리 오빠 시값이 얼만지 전혀 모르걸랑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허름한 주막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부부는 모두 세교기 강해 밤낮으로 그 일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는 민망하여 서로 간에 미러를 정하였다. 임자, 오늘도 외눈박이를 죽입시다. 어머, 어제도 죽이고 오늘도 또 죽여요? 그 말은 꼿꼿해진 남자의 물건이
이를 치른 후 흐물흐물 쓰러지니 이것을 외눈박이를 죽이자라고 돌려 말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한 외눈박이 도적이 한탕 후 그 주막에 머물게 되었다. 이보시오, 방 하나 얼른 내주시오. 그렇게 도둑은 부부의 옆방의 방을 얻어 누웠는데 도둑질이 탄로 날까 신경이 쓰여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길. 여보, 우리 이제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겠어?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그래, 외눈박이를 어찌 죽이려고? 글쎄올시다. 어찌 죽일까요? 그놈 목을 손으로 꽉 졸라 죽일까요? 사정없이 주물러 정신없게 해서 잡아먹을까요? 아무튼 이번에는 한 번에 잡아먹지 말고 천천히 잡아먹읍시다. 여튼 옆방 손님이 깊이 잠들면 바로 죽입시다. 이에 크게 놀란 도둑은 관아에 자수하는데 사또 나으리, 짐승만도 못한 이 부부에게 얼른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네, 비록 도둑질은 하나 사람을 죽이고 먹지는 않습니다. 이에 당황한 부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사또, 그 외눈박이는 서방의 아랫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내가 속았어. 그렇게 사또는 부부에게 상을 내리는데 어쨌든 유명한 도적을 잡아왔으니 상으로 쌀 20섬과 관에 있는 최고급 장어 몇 마리를 내어줄 테니 열심히 외눈박이를 죽이도록 하거라. 이에 부부가 말하길. 아닙니다, 사또. 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어는 사또께서 드시지요. 하니 사또가 아니네. 슬프게도 내 외눈박이는 이미 10년 전에 완전히 죽었다네. 옛날 어느 고을에 약간 어리숙한 머슴이 살고 있었다. 이 머슴이 하루는 마을 의원을 찾아가서 어려운 청이 있다면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기 의원 날이. 오, 그래 칠삼이, 자네 무슨 일로 왔는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 망설이지 말고 속 시원히 한번 말해보게. 실은 제 처랑 밤에 그 일을 치를 때 말인데요. 이놈의 여편네가 운후에 극치 일을 만하면 큰 소리와 함께 냄새가 지독한 방귀를 뀌는 버릇이 있어서 계속할 마음이 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머슴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러는데 마누라의 이 안 좋은 버릇을 고칠 만한 무슨 좋은 약이나 비방이 없을까 싶어서요. 거참 별 희한한 버릇이 다 있구만 그래. 의원이 듣고 보니 희귀한 버릇임에 틀림없었으나 딱히 다스릴 수 있는 처방을 알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의원은 그 머슴의 부인을 불러들여 간단히 충고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머슴의 부인이 의원을 찾아왔다. 이보시오 부인, 부부의 돈은 하늘이 점지해 주신 신성한 것이요. 그런데 어찌 그런 심한 장난을 친단 말이오. 이제부터는 그 가치 실없는 장난을 삼가야 하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소? 그러자 머슴의 안 사람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의원님, 실은 제 남편의 그것이 어찌나 뜨거운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제 심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이 불덩이 같아서 바람이라도 일개해서 식혀야만 해요. 안 그러면 제 엉덩이에 불이 날 지경인데요. 옛날 어떤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길을 가다 해가 지는 바람에 근처의 어느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다. 때마침 또 한 사람의 소금 장수가 투숙하게 되어 두 사람이 한 방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금 장수는 함께 자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인 줄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못 듣는 사내는 금방 골아떨어졌지만 소금 장수는 잠을 이루지 못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주막집 부부가 옆방에서 거나하게 일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소금 장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아니, 이런 재미있는 일은 혼자만 즐길 수는 없지.
하고 소금 장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귀 안 들리는 사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웠다. 그러나 못 듣는 사내는 그 환성이 들릴 리가 없었다. 아니, 자는데 왜 찌르는 것이야? 하고는 소금 장수가 실수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 생각하여 뭐라 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잤다. 그렇게 다시 한참을 자고 있는데 새벽이 되자 주막집 내외가 또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재미가 나서 옆에 사내와 함께 즐기려고 또다시 못 듣는 사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우려 했다. 이에 참지 못하고 매우 화가 난 못 듣는 사내가 성을 내며 아니, 이놈아! 아까 밤중에도 쿡쿡 찌르더니 새벽에도 또 쿡쿡 찌르느냐? 하고 큰 소리로 소금 장수를 나무랐다. 그런데 옆방의 주인은 이 소리가 자기 부부간의 일을 희롱하는 줄로 오인하고 화가 나 몽둥이를 들고 와서 아니 이놈아, 내 놈이야말로 우리 부부간의 일에 웬 간섭이냐? 하고 호통을 치며 몽둥이를 휘두르니 귀 안 들리는 사내는 무슨 연고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거시기로 찌르는 것도 모자라 몽둥이까지 찌르려 하니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는 보찜까지 두고 주랭랑을 쳐 도망을 가버렸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조금 모자란 여종 사머리가 마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때 그것을 본 엉큼한 주인 양반이 사머리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위로해주는 척 물었다. 예, 사모라. 너 아까부터 왜 그리 울고 있는 것이냐? 하도 망측해서 말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요. 글쎄 저 머슴 돌쇠 녀석이 그래, 돌쇠란 녀석이 어쨌다는 거냐? 괜찮다. 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여종이 훌쩍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글쎄 돌쇠 녀석이 소녀를 뒷동산 참나무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는 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런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돌쇠 그놈이 허튼 짓을 한 모양이구나. 이에 주인 양반은 사머리의 손을 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렇게 널 희롱하였느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갑자기 소녀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 말에 주인 양반이 여종을 은근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나서 이렇게 껴안았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주인 양반은 다시 사머리의 양가슴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그럼 가슴을 이렇게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뭐라? 그럼 치마 밑으로 손이라도 넣었다는 것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냐? 하며 또 손을 치마 밑으로 넣었다.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속옷 속으로 손을 쑤셔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주인 양반이 사머리의 속옷 속에 손을 들이밀며 물었다. 네, 주인어른,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놈이 다 있느냐? 그리고 또 그래,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더냐? 네, 그리고는 자신의 바지랑 속고이를 내리고 뭐라? 이런 천하의 망할 놈이.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무래도 돌쇠놈 힘이 세니 내가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러자 사머리가 벼랑간 주인 양반의 따귀를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겼다. 아니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귀를 때려 주었사옵니다. 이에 주인 양반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아이고, 이런 고얀 돌쇠놈을 봤나?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떤 짓을 하였느냐? 돌쇠놈이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텐데 넌 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자 사머리가 이번엔 주인 양반의 방울주머니를 힘껏 후려차버렸다. 이렇게 혼쭐을 내줬어요.